네, 소개를 우리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금산마을에 살고 있고 금산마을학교 대표사에 입당한 서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진주지역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금산마을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완성된 행태도 아니고 또 사실 보통 사례 발표를 하면 굉장히 잘했던 모범 사례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작은 경험들이 지금 시작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산마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바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앞에서 강의 들으시고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놀아보려고 이걸 준비했어요. 강의를 하기 전에. 진진가놀이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진짜 가짜놀이인데 저를 소개하면서 진짜 가짜놀이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진짜이고 2가지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짜인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산마을 공동체 대표입니다. 저는 2개 이상의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저는 행복학교 미술놀이 강사입니다. 저는 진주교육공동체 결 운영위원입니다. 저는 진주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참아주시고 어떻게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2개를 맞춰주세요. 2개? 네, 2개가 거짓말입니다. 미술놀이 강사. 예, 저는 음악놀이 강사입니다. 그러면 문소연 선생님 여기 선물도 있습니다. 맞추시면. 자, 네, 일단 하나 받으시고. 예, 저는 행복학교의 음악놀이 강사입니다. 네, 하나 맞추셨고 또 하나는 2개 이상의 협동조합 조합. 손 들고 크게. 2개 이상의 협동조합 조합. 예, 맞습니다. 그건. 첫 번째. 첫 번째, 예, 저는 금산마을 공동체 대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또 하나 받아가시고. 예, 제가 선물을 3개를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선물을 따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지금 선물이 많더라고요. 자, 이런 훈훈한 분위기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이로 이제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정리하면서 왜 특별하게 이제 이것들을 적으냐면 저희 많은 이력 중에서 이걸 적은 이유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이 이력들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함께 나가는데 필요하다기보다는 제가 함께 하게 하는 동력인 것 같아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소개를 여기서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할 회차가 이렇게 있고 지금부터 금산마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산 지역은 지금 현재 인구가 2만 조금 넘고 지역 유형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좀 특수하죠. 38리 21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장살이라는 한 리에 15,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학교 현황은 금산초등학교가 있고 금호초등학교가 있고 진주 동중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이제 진주 동북권이 발달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빌딩이 택지 개발로 유동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민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처음에 우리 아파트 입주를 하면 민원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에도 각 아파트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반상회를 진행합니다. 라인별로 이렇게 56라인이면 56라인 이렇게 라인별로 반상회를 진행하는 정의한 정책을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 이후에 이제 금산 지역의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들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산마을 공동체 활동 유형을 보면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왜 커뮤니티라고 적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공동체적 소통을 의미하는 거에서 커뮤니티라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커뮤니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먼저 소통하고 나면은 주민 활동을 하고 나면은 조직한다. 이 이제 모토로 계속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하나씩 설명드릴 거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활동 사례에서 먼저 학습 공동체를 보면 건강한 먹거리 학습 모임을 합니다. 이제 그 아이국 생협이 진주에 있는 아이국 생협이 2001년도에 준비해서 2002년도에 진주에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실제로 이제 아이국 생협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금산에서 엄마들이 이제 건강한 먹거리 모임을 진행합니다. 물론 아이국 생협의 그 발기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건강한 먹거리 학습 모임을 하면서 한 3년 정도를 열심히 이제 먹거리 공부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만하기로 했어요. 3년 뒤에. 왜 그랬을까요? 3년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3년 뒤에 그만하자고 해야겠어요. 그 3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세상에 먹을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뭘 살려주려고 하니까 여기는 항상 외투가 있고 아지산 나트륨이 있고 뭐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 이제 공부 그만하자. 세상에 사는 날게 없다. 먹는 날게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뒤에도 이제 그 진주톱발이라든지 먹거리 관련돼서 계속 이제 학습 모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먹거리 학습 모임이었지만 먹거리 모임이라 해서 먹거리만 관련된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금산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동봉하고 진행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락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들 많이 하고 계시죠. 책 읽는 엄마 모임. 그 금산 공동체의 발자취를 저희 아이들이 생활 가정하고 이렇게 맞물리는데 왜냐하면 제 또래 엄마들이 저랑 비슷한 연령대 엄마들이 저랑 비슷한 연령대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만들어내는 가정이 금산 마을 공동체가 무지개 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책 읽는 엄마 모임들을 또 그림책 읽는 엄마 모임, 뭐 백그림 하는 엄마 모임 이렇게 해서 책 읽는 엄마 모임들을 이제 쭉 진행했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보존학습 아빠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산에 있는 한의원의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전학습을 하는 아빠 모임, 뭐 맹자, 공자, 논문 이런 걸 공부하는데 제가 보니까 공부는 조금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도 아빠들이 이제 그 고전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 마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실제로 술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해내면서 지금도 관광이 지금은 잘 되지는 않는데 긴 시간 동안 그래도 끊이지 않고 이런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그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성미산 학교 사례도 이렇게 공부하고 또 민규분 선생님이 계시면서 충청도 사례도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우만이 있었습니다. 뭐 저 공부 별거 있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모범이 100개 있는 게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모범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학습 모임들도 쭉 진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학습 공동체를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이것도 쭉 진행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마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는 학습 모임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같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다라는 걸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학습 모임들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오고 있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여러 형태의 학습 모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 사례에서 그 요한이 초등으로 이제 분리를 했는데 훨씬 전이긴 한데 들골 어린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이한 사례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산에서 1호 어린이집입니다. 금산 1호 어린이집인데 93년도에 그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짓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엄마 아빠가 하우스 농사를 지을 동안에 수로에 빠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농촌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었고 최소한도 다 필요 없고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보육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절박함들이 있을 때였는데 실제로 이제 93년도에
그 스로에 빠져 죽는 아이가 발생하면서 그 농촌에 이제 금산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는 농촌 여성들이 최소한의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그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논의를 하고 93년도에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헌옷을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빨아가지고 다시 다 다림질을 하고 해서 이렇게 아나바상트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직접 이걸 지으면서 벽돌 하나하나를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낮에는 내내 농사 짓고 와서 저녁 되면은 저녁이나 시간이 날 때 되면 와서 시멘트를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굉장히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94년도에 어린이집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금산에서 일곱 어린이집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별골 어린이집이 여기가 있는 거 반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정말 절박함 속에서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재원도 마련하고 실제로 벽돌을 쌓기도 하고 시멘트도 바르면서 만든 최초의 어린이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골 어린이집 지금도 맹맥을 이어오고 있고 별골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아 공동체 칙칙폭폭이라는 걸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도에 처음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육아 공동체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칙칙폭폭이 이제 2005년도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처음으로 그 초보작에서 이렇게 되겠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이라든지 여러 곳에 이제 사례들을 막 이렇게 모으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들 대도시에서도 힘든데 시골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해보니까 이제 이게 옥수를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돈을 출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출자만 하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가서 또 품을 들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수교사를 하든 도우미교사를 하든 뭔가 내 시간과 품을 더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높은 거리를 요구하는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그래서 정말 취지는 좋고 그렇게 했지만 한 3년 정도 하다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건 교사 한 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를 부모들이 이제 도와주고 먹는 것부터 교육 모든 보조교사 이런 걸 다 이제 부모님들이 하게 하는 형태였는데 1번 이유는 그 선생님이 이제 상황이 생겨가지고 못하게 되셨는데 이 취지에 보육교사들은 많이 있지만 여기서 추구하는 취지에 맞는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일단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쯤 되니까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치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내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야 되고 품을 내야 되고 회의를 가야 되고 뭔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제 지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약간 유야무야 되면서 무분과 공동체를 지금 현재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패한 사례이기도 하지만은 실패한 건 아닌 것 같다. 한번 또 실험을 해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보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게 된 계기라서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저희 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갈 무렵에 빨간 놀이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금산이 진주에서 보면은 굉장히 외곽 한쪽에 이제 있는 곳인데 나머지는 뭐 먹거리라든지 나머지는 굉장히 풍족하고 좋은 곳인데 문화시설, 문화문관이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거의 없죠. 뭐 문화문관이라고 할 만한 게. 그래서 아이들은 많은데 금산이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면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마땅히 놀 곳이 없죠. 돈을 들여서 시내로 나와서 뭔가 시설에 가서 놀지 않으면 놀 곳이 없는 거에 대한 이제 자각에서 부모님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하나 애들 모아놓고 주말마다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게 이제 깔깔로부터입니다. 깔깔로부터는 이제 계속 맹맥을 이어오다가 한 2018년 정도, 17년, 18년 정도에 살짝 소강 상태가 되고 이제 부모 모임만 이렇게 있는데다가 다시 마을학교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놀이터를 부모님이 만드는 깔깔놀이터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 역사교육인데 초등학교 4학년만 모아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역사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만 모아서 초등학교 4학년들이 역사 교육을 다닙니다. 사실은
역사기행이라고 이제 제목 붙였지만 역사 일적지를 하긴 하는데 놀면서 친구들끼리 이제 단합하면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역사기행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기억들 지금도 지금 이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했더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초등 역사기행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준 거 이거 정말 잘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모들이 같이 결의해서 초등 역사기행을 만들고 계속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주민활동사인데 금산 주민회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산 지역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자연프락이 이렇게 있는 농촌 지역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2000년대부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실제로 인구는 아파트에 엄청 많죠. 아파트 밀집지역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금산의 어떤 중요한 자리 주민단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데는 원래 계시던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연프락에 가시는 분들이 다 자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어쩌다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나이 대수를 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자연프락에는 청년의 연배가 기본 50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60대, 70대 분들이 이제 자리를 다 찾아오고 계신데 그래서 갔을 때에 어떤 말을 해도 뭐 철이 없어서 몰라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되고 좀 좌절하게 되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의견을 관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사람들 중심으로 금산 주민회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동력에는 또 재원도 있어야 되고 집중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은 그 주체의 문제들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잘 안 됐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금산지역 어린이날 행사를 이제 진행합니다. 모여서 우리 애들 갈데 없는데 어린이날 그러면 할머니가 나가면 힘들고 하니까 우리끼리 일어나서 배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산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작게 했던 걸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어느 날 20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이걸 한번 뻥튀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4명의 주체가 모여서 그럼 어차피 할 거면은 우리 초등공원에 가서 그때 당시 초등동에 있는 공원이 이제 처음으로 생겼죠. 그래서 초등동에 있는 공원에 가서 그냥 좀 크게 해보자.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십시일반해서 좀 기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역 단체들한테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서 2010년에 진주시 초등공원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예측도 할 수 없고 무작위 대중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에 그 팀장순으로 해서 1000개의 스케치북을 알아주겠다고 하고 홍보를 했었는데 첫 해에 한 3000명 이상이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명 이상이 왔다 가고 스케치북은 수시간에 다 나가버리고 그 준비했던 물건들이 체험 같은 경우는 다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난감했던 이런 상황까지 생각합니다. 한 1000명 정도 오면 많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3000명 이상이 오고 그 시에서도 이제 별 관심이 없으셨는데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그런 행사를 하면 우리를 좀 부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2년 정도는 사립으로 하고 3년 뒤부터는 진주시 보조금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진주에서는 이제 가장 큰 어린이날 행사이고 10,000명 이상이 왔다 가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 행사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그 민에서 사람들이 단체들이 다 모이고 사람들이 품을 내가지고 처음에는 관이 누구 하나도 없이 민의 힘으로 돈과 동력을 다 만들어서 이제 했던 것들이 지금은 진주시에서 가장 큰 어린이 행사가 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래서 동네 북은 뭘까요? 동네 북. 공놀이, 도서관, 동네 북 이야기 하면 다 도서관 이야기 많이 하셔요. 뭘까요? 이야기 네, 김동길 선생님 맞으셨습니다.
다 선물 있습니다. 아, 질문을 했으면 선물 드려야죠. 예, 아파트 한켠에 자그마한 이제 카페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카페라 하기에는 뭔가 좀 어설픈, 카페라 하기에는 어설프고, 또 안다라고 하기는 어설픈 곳인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일반 커피숍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커피 믹스 한 개 다 먹고, 돈 1,000원 두고 가고, 이런 시스템에다가, 여기서 5만 걸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한참 코스트코가 이제 붐을 일으켰는데, 그럼 코스트코에 누군가 회원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개개인이 가성을 하기 힘드니까 필요한 물품들을 적어놨다가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옵니다. 인질 치즈가 그때 당시 15만 원 이상을 사야 그 수수료라든지 뭐 가격이 더 다운되는데, 그럼 15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15만 원치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공동구매를 합니다. 그럼 저는 싸게 살 수 있겠죠. 또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게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보러 다니는데, 뮤지컬 공연이 그때 당시 25,000에서 3만 정도를 했었는데, 사람을 몇 명을 모으냐에 따라서 기획사와 다이렉트를 하면 30%, 최소 20%에서 40%,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날 공연만 뜨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죠. 이번에는 같이 안 해요. 공동구매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공연 티켓을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예매를 하고, 그걸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30%에서 40% 정도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 보통 애들이 뭐 2명, 아니면 엄마까지 같이 가면 3장이 되면 점심 밥값 정도는 이렇게 남는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종 이제 뭐 작은 모임들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여기서 그림 그리는 어떤 강좌를 하나 했다. 그러면은 뭐 잘 못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림을 전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냥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그냥 방치되는 것보다 뭔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벽면에 작품처럼 전시를 해주면 애들이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게 되고 뿌듯해하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거기에서 아나바타 장터도 같이 합니다. 일상적인 아나바타 장터가 열리는데, 이제 원칙은 내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반드시 물물 교환만 가능한 거. 팔거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집에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을 갖다 놓고 반드시 물건을 가져와야 또 그 다음 다른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갈 수 있는 이런 원칙으로 아나바타 장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동네북은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를 막 실험적으로 다 해보는 분야였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것도 한 2, 3년 하다가 물을 닫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항상 이제 문제인데, 처음에는 이걸 굉장히 의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또 쭉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 주체가 첫 번째 주체였던 사람들,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좀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또 이제 아쉽지만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산마을 아주 작은 축제를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원래 이렇게 표시될 때는 금산마을 작은 축제 이렇게 거슬려서 아주 늦습니다. 왜냐 하면은, 금산에 있는 로데오라는 이제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사람들이 눈을 다 하는 축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어려울 거 있나? 누구 집에 누구 데리고 오고, 누구 집에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 집에 누구는 어떤 악기를 뭐 연주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가능했던 게 동네 사람들끼리 누구 집에 누가 뭘 잘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디 뭐 성당에 큰가리가 오고, 어디에는 누가 오고, 그래서 이 마을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보면서 안 불러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 얘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금산마을 아주 작은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도 이 축제에도 동의하는 분들을 이제 출자를 다 받아가지고 발기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준비위원 금산마을 아주 작은 축제 준비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제 5,000원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축제의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축제를 했는데
원래 출발은 금산마을 아주 작은 축제였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금산 못에서 이제 축제를 했는데 점점 포트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전문가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아도 뭐 잘하는데 이런 거 좀 하면 안 되나? 그러면 하이소. 뭐 우리가 그림을 북글씨를 잘하는데 퍼포먼스로 이 행사에 대한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좀 해주면 안 되나? 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1시간 정도 하는 아주 작은 축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소박한 축제를 하고 싶었는데 3시간 이상을 하는 앞뒤까지 다 하면 막 체험 부심들도 막 생기고 어디서 뭘 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금산마을 아주 작은 축제가 점점 규모가 커지는 집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속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산에는 금비마을 축제라고 큰 축제가 있는데 몇 개의 축제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까지 이렇게 편성을 넣겠다고 그냥 한두 번 즐기는 형태로 이제 진행하고 이걸 더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운동 사례가 이제 있는데 2003년도에 진주시 격식 초래 재정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때는 금산 인구가 한 15,000 정도 될 때였는데 그 당시에 금산 인구의 한 9,000 이상 10,000명 가까이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들을 하면서 진주시에서 깜짝 놀랍니다. 군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배경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얻고 집집마다 지금은 뭐 불가능한 있지만 2002년, 2003년도에 엄마들이 아이를 얻고 집집마다 다 가서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우호적이었어요. 이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근데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 서명 받으면 이 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서명을 해주지만 서명을 많이 해봤지만 잘 안 되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 동의하고 서명을 해줄 수 있지만 이거 한다고 될까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그 금산 농협이 있었는데 농협 앞에 엄마들이 유모차를 다 세워놓고 가판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서명을 받고 금산 곳곳에서 서명을 받고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을 해서 금산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진주시 전체에 힘을 입어서 2003년도에 진주시 급식초래 재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진주시 급식초래 재정이었고 그 다음에는 무상급식을 하자. 그냥 단순급식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하자 해가지고 2006년도에 무상급식초래 재정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좀 쉬웠어요. 2003년도에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2006년도에 사람들이 서명하면서 이거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확 줄었어요. 물론 계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생각드는 거는 한 번 성공한 사례가 참 중요하구나.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해봐야 사람들이 이거 가능하구나,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4년도에 이제 금산 지역에서 세월호 촛불 추모제를 하는데 이걸 제가 따로 이제 적으면요. 아무도 누가 어떻게 해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금산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처음에는 이거 우리도 금산에서 이걸 좀 해야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아는 지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 처음 준비 모임에 10몇 분이 오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10몇 분이 동력이 되어가지고 자기 지인들이 리본 만들 돈을 주신 분, 또 리본을 만들어 오신 분, 피켓을 만들어 오신 분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나중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금산에서 200명이 넘는 분이 모여가지고 그 금산 지역 세월호 촛불 추모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능 있으신 분들은 공연을 하시기도 하고 금산 지역인들이 함께 돈도 내고 준비도 같이 하고 해서 촛불 추모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똑같습니다. 2014년도에 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2015년도에 무상급식시키기 금산 촛불 문화제를 하자고 하니까 또 그 동력이 그대로 있으니까 한 번 성공하거나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비교적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2015년도 비교적 수월하게 좀 이제 금산 촛불 문화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5년 5월달에 금산 촛불 행진해가지고 만든 거고 홍보물이고 저기에 이제 무산 지역에 프리졸 담벼락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꽤 들어서서 한
200명 정도가 모였었고, 저 피켓은 본인들이 만들어 오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실 너무 어린데, 이제 같이 그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 집단행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활동 중에서 5번째 조직인데, 2013년도에 진주 우리 먹거리 협동조합이 진주 텃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들어진 배경들을 보면 로컬푸드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금산에는 이제 부모도 계시겠지만 소농들, 또 그다음에 여성농들, 그다음에 소장님도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거는 대량으로 이렇게 무급을 이제 낼 수가 있는데, 그 조금씩 하시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실제 판매처가 없어가지고 막 그 동네 입구에 구석구석에 이걸 팔고 계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생산을 많이 해도 문제고 작게 해도 문제고, 많이 하면은 파는 거 없어서 문제고, 작게 하면은 소득이 없으니까 문제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금산 내에서 소비자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큰 마트가 있다든지 뭐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출발했던 게 진주 우리 먹거리 협동조합 진주 텃밭입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 그 하이어 힐리빌리 사업을 받아가지고 무포장 친환경 매장으로, 그거 아세요? 경남에는 친환경 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텃밭이 경남 1호로 친환경 매장을 받으려고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없어가지고 경남에 사례가 없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자료를 막 다 전국에 있는 자료를 구해서 이제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주 텃밭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왜 조직이 2000년부터 했는데 이것밖에 없냐라고, 왜 2013년도, 2019년, 2020년 이렇게밖에 없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쭉 2000년대 초반에 쭉 이어서 오고 잘해오는 것들 중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면서 조직들이 막 수월 상태가 되고 깨지고, 또 그 핵심 인력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곳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산 지역 내 조직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되게 이제 힘들어졌다가 다시 2017년 이후에 다시 모여가지고 금산을 좀 지켜내자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019년도에 벨롱예술협동조합이라고 금산 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협동조합을 하나 만듭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제 2019년도에 그 진주행복교육지구에서 이제 금산에서도 마을학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토요일 즐거운 금산 마을학교를 하게 되고, 쭉 논의해오던 결과로 올해 초에 금산마을 공동체, 저기 보면은 환경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금산마을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캐치플레이로 이제 2020년에 금산마을 공동체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토요일이 즐거운 금산마을학교 이야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토요일이 즐거운 금산마을학교는 2019년도에는 두 꼭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데, 하나는 이제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깔깔 놀이터를 진행하고, 또 다른 하나는 중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렘 장각수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깔깔 놀이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놀이 중심인데,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깔깔 놀이터의 정신을 개성해서 이어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럼 우리 마을학교에서는 뭘 하면 좋겠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애들이 마을에서 즐겁게 잘 놀았으면 좋겠다. 뭐 딴 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는 그 다음에 만들기로 하기로 하고, 일단은 한번 모여서 놀아보자. 이렇게 해서 깔깔 놀이터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깔깔 놀이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놀이들을 딴 데서 하겠지만 이런 놀이들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깔깔 놀이터에서 그냥 놀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하고 있지만은 항상 아이들한테 놀이 플러스 1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놀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많은 놀이들이 오픈되어 있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놀이들이. 근데 이제 그 놀이에다가
클래스 1을 대해서 아이들이 장애성이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그 예로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비석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비석치기에다가 비석치기의 결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석치기 위에 물감을 풀어서 얹어놓고 종이를 깔고 이렇게 비석치기를 하며 비석의 어떤 각도에 따라서 물감이 쏟아지면서 별이 끼집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방향이 내가 나를 어디를 맞췄구나를 알게 되고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다 하고 나면은 또 하나의 작품이 되게 돼요, 예쁘게. 그래서 이런 것들 더하기 1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슬림 창작소는 이거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취지가 어떤 거냐면 중동 아이들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중동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중등을 지금 마을학교는 진주에도 이제 마을학교 16개가 있지만 중등을 하는 곳이 몇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애들은 바쁘고 잘 안 모이고 모으기 힘들고 뭐 하나도 뭔가 의지와 일정이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런 중등 아이들한테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중등 아이들한테 폰을 많이 한다고, 게임한다, 폰 한다,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이제 아이들은 새로운 인류라고 이야기하죠. 신인류.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은 새로운 인류이기도 하고, 또,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폰을 자기 목숨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6부 이상의 한계에 부과되어 있어서 5장7부를 가지고 있는 포노사피엔스라고 아이들이 이제 분류하는데 그러면 이게 현실인데 폰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오히려 잘 활용해가지고 잘 놀면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미 그게 대세인데.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놀이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마을에는 이제 이걸 잘하시는 또 선생님 한 분 계셔가지고 현재 교사이신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이 선생님과 이제 스마트폰 활용 놀이들을 합니다. 첫날 이제 아이들이 와서 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나 해서 왔어요.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친구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엄마가 가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안 오고 싶은데 억지로 와가지고 이런 표정들을 이렇게 있다가 첫날 딱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재밌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재밌었다는 평가를 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영상 교육이 제작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이 지금 무사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주종 프로그램이고 어떤 것들을 했냐면 가족 놀이터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 대상은 아이들인데 중간에 가족 놀이터를 이제 해가지고 목공체험, 시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55명 정도가 함께하는 가족 체험을 하고 교육과 공예를 가족 잔치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설렘 창작소에서는 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오페라 관람을 같이 이제 했었고 저는 이제 금산 마을학교에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나머지는 우리밀 체험, 유정란 체험, 목장 체험 이런 거는 체험단이 한 40일 되죠. 그래서 이게 쭉 진행했었고 이제 그 중에서 양파데이 행사를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양파가 완전 풍년이었어. 그래서 너무 풍년이어가지고 양파값이 똥값이 됩니다. 너무 하락해서 철치 곤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수석박과 연계해가지고 그러면은 양파데이 행사를 해서 양파를 좀 소비를 촉진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백인 양파 장학회 체험단을 하자 하니까 100명이 넘고 오긴다라고 다급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학교에서 50을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지역에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100명이 함께 양파 장학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텃밭 안마랑에서 백인 양파 장학회 체험단이 이제 양파 장학회 직접 나갔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좋았던 게 실제로 그러면 지역에 있는 생산 농가에서 양파를 소비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시고 아이들이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양파 장아찌는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양파를 다듬고 양파를 쓸고 양파 장아찌를 레시피를 이렇게 매합을 해서 양파 장아찌를 만들고 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김치 체험하고 나면 아동들도 김치 먹는 것처럼
맛있다 하면 새콤달콤하고 사실 맛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고부하는 음식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맛있다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먹었다고 엄마들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파 장아찌 체험단 중에서 양파 행사를 합니다. 양파, 그날은 모든 양파와 관련된 퀴즈도 되고, 양파 무게 달아가지고, 정해진 게 가져오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그냥 양파를 분석하고 양파를 소비하기 위한 행사들을 이제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 또 지역연계 프로그램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참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 마을학교에서 진행하면서 부모님 외에 우리 마을에서 어떤 분들이 감사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사직에서 여러 번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큰 컵에 그 커피컵 큰 게 있잖아요. 커피 마시는 컵 큰 데다가 이제 사탕하고 초콜릿을 포장해가지고 누구누구씨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러셔가지고 제가 하는데, 좀 놀라웠던 게, 사실은 그냥 아이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출발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좀 이제 어떤 분들을 이렇게 했느냐면, 그러니까, 붕어빵 아줌마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붕어빵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또 동물병원의 수의사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동물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경찰서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시유 편의점에 가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 시유에도 가고 치킨집에도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하고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보람을 느꼈었지만 그게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붕어빵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일을 굉장히 가치롭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그냥 막 붕어빵을 애들한테 많이 구워가지고 주시고 이제 컵 2개 가져가는데 컵 하나에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그쪽에서 이제 피드백처럼 적어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기의 일을 가치롭게 봐줘서 너무 고맙다 얘들아 이런 글을 이제 적어주시고 이렇게 붕어빵도 주시고 하셨고 같은 모든 곳에서 쑥스러운 하셨지만은 자기한테 고마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을 때 굉장히 다들 자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보람을 느끼셨다고 이야기하셨고 아이들이 이제 갔다 와서 평가를 하는데 너무 업돼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선의를 했는데 가서 직접 가보니까 그분들이 감동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에 아이들이 막 업되고 감동받고 이렇게 와서 흥분해가지고 평가를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고 이게 물론 체험을 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많지만 지역과 연계하는 게 지역에 사람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고마운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도 참 좋겠다 해서 올해도 이 프로그램은 이어집니다. 이제 사진 자료를 좀 볼 건데 작년에는 이제 진주행복교육지구 우리 아이 커서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놀지 하나 더 있는데 두 가지 꼭지로 이제 금산에서 이걸 진행했었고, 지영이가 함께하는 이제 프로그램들 중에서 한예인데 이제 고추장 만들기, 간장 만들기, 인장 떠기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 계속 지영이가 함께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활동 사진들이고 전 나머지는 다들 다른 학교에서 다 하는 거니까 이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진은 제일 끝에 있는 사진인데 지금 사진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가족 모일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좋았었는데 부모님께 파도 형상화하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진에는 잘 안 나오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파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파도 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인데 사진인데 잘 안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제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날 하고 아이들과 놀고 학생하고 오셨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 파도를 설명하면은 파도를 잔잔한 파도, 높은 파도, 파도를 다 만드시고, 아이들은 그 그대로 이제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함께 해보니까 좋더라.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강정 체험 같은 거, 아이들 직접 음식해 먹는 거, 목공 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충청 아이들하고 이제 오페라를 보고 나서 사진을 찍는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여학생들은 사진을 한 번도 제대로 찍은 사람이 없습니다. 충청 아이들하고 이제 프로그램 하면은 제일 힘든 게 사진 찍을 때마다 다들 다 얼굴을 가립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니까 아이들의 저 사진이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사진을 하나 첨부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파데이 행사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양파 무게를 정해놓고 뭐 3.5kg를 다 먹나 이렇게 하면 그걸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양파 껍질 하나 가지고 막 다 담아가지고 키로 맞춘다고 했던 기억들이 나네요. 아이들이 양파랑 오이랑 다듬고 있는 모습이고, 저기 이제 우리 마을학교 사람들끼리 양파 대행사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1시간을 지금 앞에 했고 또 1시간을 했으니까 그러면 잠깐만 쉬어갈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쉬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겠습니다. 허리를 한번 쭉 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숨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지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무지개는 시계는 펼치다의 의미가 있고, 무지개는 물이 펼쳐진 모습이고, 기지개는 귀를 펼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귀를 잘 펼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꼽에다가 손을 이렇게 댑니다. 배꼽에 손을 대고 8박자 동안 호흡을 쭉 내면서 위로 올라가는 8박자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추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최대한 밖으로 밀어내고 최대한 옆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멈췄을 때 8박자 동안은 호흡도 같이 멈추고 계시다가 밖으로 들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추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한 번만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리 앉으십시오. 이걸 하루에 1번씩만 하면은 50건이라든지 각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1번을 안 해가지고 저는 50건이 별로 했었는데, 하고 나서 훨씬 개운하시지 않으실 때보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금산 마을학교는 어땠는지 이제 이야기 좀 드려보면, 작년하고 이제 비슷하고 프로그램은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음악 놀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물론 노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아이들하고 우리 마을 이야기로 우리 마을 노래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또 그걸 잘하시는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이제 음악 놀이터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아이들과 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고, 설렘 장작소가 프로그램을 좀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노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하고 작년에 마치기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너는 뭘 하고 좀 재밌노? 그러니까 마을에서 재밌는 걸 좀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러닝맨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삼시세끼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면 누군가가 러닝맨을 이야기했으니까는
이어져 왔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TV 속의 예능을 보는 거 말고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아예 프로그램을 바꿔서 TV 속 예능 프로그램 직접 해보기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고 밥해 먹는 것만 삼시세끼만 한 번 지금 진행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동네 런닝맨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대한 걸 알아야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먼저 우리 마을 스토리텔링을 좀 하고 그 위에서 우리 마을의 예능 프로그램을 입히는 기획을 같이 해보자 해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에서만 했던 참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을 중등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이제 연계학생들이지만 새로 배움 채널 필수 모의들어서 안전자 하고 계시죠. 저희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을 학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가 초등이 작년에 36명이었고 올해는 너무 많아서 좀 잘랐는데도 30명 받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33명이 자퇴하고 있고 그 음악 놀이터에도 11분이 계시고 엄마들이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저희 마을 학교 놀이터는 아이만 보내면 안 되고 엄마들이 같이 와서 함께 노는 놀이터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물론 꼭 일찍 안 되시는 분들은 못 오실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 원칙은 엄마들이 와서 같이 노는 놀이터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그냥 마을 학교에서 같이 놀고 나면은 끝나는 형태가 이제 1년 운영해보고 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마을학교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학부모 조직이죠. 그래서 마을학교에 운영하는데 도움 교사도 하고 마을학교 운영 관련 의견도 내주시고 또 마을교육 공부체 관련 교육 강좌도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을학교는 아이들이 좀 중심이긴 하지만 나중에도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아이들도 주체이기도 하지만은 아이들만 있어가지고 마을학교가 운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사도 있어야 되고 또 함께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야 마을교육 공부체를 만들어가는 더 힘이 실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 조직을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당연히 했던 거에 여러 가지 입힌 게 나눔 릴레이. 그래서 진주 특파서 중심으로 해서 나눔위원회가 있고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아이들과 리레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눔 릴레이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실천 실험 프로젝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도 말씀드릴 건데 자세히 진주 텃밭이 무포장 친환경 매장으로 이제 가면서 친환경 실천 실험 프로젝트를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친환경적인 걸 실제로 가서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환경 실천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아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만든 거라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감수성에 맞춰서 만들어진 모험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건 이제 엄마들 모여서 마스크를 나눔을 합니다. 4월에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3월, 4월에. 그래서 그때에 고령 생산 농가의 생산자 70세 이상, 75세 이상의 고령 생산자분들과 장애인 아동들한테 나눠질 마스크를 집단에 모여서 대작을 해가지고 마스크 나눠냈던 사진이고 이건 지금 마이크 잡고 계시는 분이 김혜영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을학교위원회 엄마들 모여서 한 20명 넘게 오셨던 것 같은데 김혜영 선생님 오셨다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비가 옥수같이 오는 날 엄마들 몇 명이나 올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명이 넘는 어머니들 오셔가지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해서 깜짝 놀랐다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마을학교위원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환경과 공동체 보건을 위한 금산 마을 공동체 이야기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비영리 민간단체로 출발하고 여기서 이제 토종 모종 나눔을 합니다. 취지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부산 안에 토종 종자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첫 출발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스타일이다 이런 거 이제 토종 종자 나누니까 근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물론 여러 가지 토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길가에서 이제 흔하게 보는 것 꽃들을 보면 우리 꽃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그러니까 계획하고 준비하는 꽃들은 서양 꽃들 대부분이고 우리 꽃을 보기 힘들어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좀 우리 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박하 뭐 여러 가지를 지금 3차에 걸쳐서 토종 종자 이제 토종 모종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정도 이제 하고 나니까 피드백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꽃 정말로 이제 예쁜 꽃을 한 바꽃 이런 걸 피워가지고 사진을 배대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토종 모종 종자 나눔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 사회혁신 200개 사업에 무포장 실천 배당에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주텃밭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함께 다 사회혁신 200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와보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포장 방법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친환경적인 게 좋은 건 맞지만 실천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특히 소비자들은 불편한 소비를 해야 되는 걸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포장되어 있는 건 사과 불편한데 사과를 하나하나 사서 이렇게 벌크로 되어 있는 걸 하나 사서 담아야 되고 사과 정도는 괜찮습니다. 파 같은 걸 가뭉치 있으면은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장바구니 그대로 파를 담아와야 되고 이런 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소비를 하지만은 많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서 실험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에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뿌듯하다. 내가 딴 말은 못하지만은 이렇게라도 뭔가 친환경적인 환경 운동에 이렇게 도움이 돼서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그 이후에 매출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혁신이비대 사업, 무포장 친환경 매장 가꾸기 사업들을 참여하고 있고 마을학교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한솥밥 사업을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이들 힘들고 있는데 같이 모여서 밥한끼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출발해가지고 청소년 한솥밥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아무 욕심이 없었고 그냥 지친 애들한테 밥 한 그릇 같이 모여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출발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밥을 해서 애들이 밥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밥을 해 먹는데 아이들이 우리만 밥을 해 먹지 않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그 다음에는 지역에 이제 나눔을 하고 도시락을 하나 더 싸서 나눔을 하는 대로 청소년 한솥밥 사업이 있고 2달에 한 번씩 에코 장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코 장터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용산보호스까지 가가지고 정말 뭉치있게 에코장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엄청난 그렇게 또 도움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텃밭 앞에서 하고 있는데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물컵 같은 경우에는 다 셋업을 해가지고 그걸 대여해서 하는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인증을 하면은 선물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텀블러를 가지고 저도 가방에 보면 항상 장바구니, 텀블러, 천 가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선물을 받아가기도 하고 하는 에코 장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1회 하고 나서 이제 놀랬던 건 물론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쓰레기 20m에 반밖에 쓰레기가 안 나왔어요. 사실 저희도 하면서 놀랐는데 어떤 행사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행사에서 10m 쓰레기 봉투에 반밖에 안 차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쓰레기 다 가져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 이 쓰레기가 안 나올 수 있게 진행을 하니까 한 반 정도 쓰레기 봉투 하나에 20m에 반밖에 안 차는 행사를 이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눔 릴레이 사업들, 나눔 릴레이 하는 사업들 하고 있고 젊은 음악 수다방을 이제
아직까지 제시를 한 번밖에 못했고 못하고 있는데 이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3차 시대에 젊은 엄마들이 실제로 이제 이후에는 어떤 우리 교육의 그 어떤 흐름에 함께 하셔야 될 분들이고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그 30, 40대 엄마들 중에는 이제 육아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제 이 엄마들과 함께 그냥 수다를 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발을 항상 저희는 굉장히 단순한 접근으로 출발합니다. 그냥 이렇게 밥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모여서 그냥 수다를 좀 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걸 하자 모임을 해보고 나서 깜짝 놀랐더니 엄마들 요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품앗이 육아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뭔가 감정 코칭이라든지 아이들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진단과 그다음에 비폭력 대화라든지 감정 코칭이라든지 회복 교육이라든지 일단은 아이들과 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고 우리 지금 요구들이 엄청 많은 걸 보고 실제로 뭔가 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를 몰라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하는 걸 다시 알게 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좀 모임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게 좀 풀리면 저기 금산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산마을 공동체의 특징을 좀 보면 금산마을 공동체는 철저히 민민협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도 있고 그래서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금산마을 공동체는 이제 민민협력이고 그 금산마을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은 원래 자연불화가 그 농촌 지역이었고 여성 농업인센터, 여성 농민회, 그다음에 주시 농민회 이런 조직부터 진주 여성의 금산 생협의 금산마을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들어와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죠. 별롱예술협동조합, 진주텃밭협동조합 이렇게 협동조합도 다 같이 들어와서 금산마을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은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금산마을 공동체에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 그리고 철저하게 주민자치로 민민협력이다 보니까 주민자치로 이렇게 형성되어졌고 다양한 조직이 있고 다양한 소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소모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20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건데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어떤 접근성과 어떤 거리적 감각이 이제 있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뭔가 일을 도모하기에는 조금 더 무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산마을 공동체의 특징은 상당히 실험적입니다. 재면은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저것 재면을 고민해야 되고 또 그걸 논의하는 과정들이 엄청 길게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좋다고 동의하면 일단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되지 않아서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긴 세월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패만 한 건 아니고 우리의 노하우가 되고 경험이 되고 그래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좋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할 수 있겠다 판단되면 일단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험적이라는 거고 그 마을 공동체 이름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기본한 친환경 공동체를 지향하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생활문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놀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망과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마을학교, 저희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잘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봤던 경험들이 다른 곳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진주에서도 저희보다 더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공통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제시해 놓은 전망과 과제에서는 공통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마을 공동체마다 조금씩 특징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는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문광이 1번일 수 있고 또 어떤 무슨 활동가가 1번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 마을을 중심으로 전망가 과제를 세우면은 일단은 이제 마을 공동체를 한 20년 정도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데 정확한 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후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우리 비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1번이 전망 과제에서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실천으로 옮겨간 마을 활동가가 꼭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마을 활동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조직과 다양한 소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주민 네트워크가 좀 잘 형성돼야 되겠다. 네 번째는 주민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간도 마찬가지고 다층적 거버넌스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재정사학과 문광이 좀 뒤로 물렸는데 다른 데보다는 사실은 저는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이 없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엄청나게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못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뭐 준비위원회들 그 사업의 준비위원회들 어떻게 했든지 재정을 마련해서 일을 해왔었고 또 이제 각종 단체들이 기금을 받았던 것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해내는 형태로도 이제 많이 해왔었는데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기금이나 그런 데서만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재정사업도 같이 마을 공동체는 재정사업도 좀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만들 재정사업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고 여섯 번째는 공간인데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저희는 공간이 없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산에 있는 다양한 곳에서 공간을 다 대여해서 편안하게 빌려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어 왔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공간이 없는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특수상 팬데믹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제 서로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빌려 쓰는 우리도 부담스럽고 빌려 주시는 분들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크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자체 공간을 마을 공동체가 같이 움직여서 자체 공간을 좀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도 이 공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좀 뒤로 밀려났던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마을마다의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런 고민들을 다 같이 하고 계시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책에 있는 것 중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이제 정리한 건데 자,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배움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금 다 나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마을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슬 학원의 배움과 다른 차이가 없다면 어업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배움은 마을 교육이 아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PPT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을 교육은 지역을 터전으로 해서 지역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을 교육으로 마을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평가들을 많이 하냐면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마을 학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희끼리 하는 프로그램 아이가 마을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마을 사람들, 마을 상황, 마을 이야기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물론 지금 당장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이 프로그램들을 하고 같이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제일 첫 번째 있는 배움 활동에 마을이 있는가, 마을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을 교육 공동체도 하나의 프로그램인가?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현실은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급적은 아니고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금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람들 주민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처럼 이제 인식되고 있고 특히 마을 공동체 중심의 핵심적인 지주 같은 경우 마을학교가 있는데 마을학교는 그냥 하나의 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지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이게 실제로 마을학교를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가겠다는 건 마을 유사들 안에서도 그게 대한 인식이 없기도 하고 각자가 마을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마을 학교마다 상황도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마을 교육 공동체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까 여기 지금 보지만 두 번째 줄에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는 주기적으로 바뀌는 일체 정책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운동이나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운동이 되어야 되고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형성해 가는 과정이 마을 공동체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교사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증인력이 꼭 필요하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하면 사람들이 학원과 교육을 애를 하다는 것처럼 인식하시는데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확장성이 있느냐,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을학교 하나를 운영해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그 마을학교에 와서 함께 놀고 함께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지만 그걸 만들어가고 또 그걸 아이들이 오게 만들고 이런 주체들을 사실은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강력한 가지고 있죠. 초등학교에는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 아이들을 뒷받침할 부모들도 중요하고 지역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마을 교육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잘 되려고 하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지역이 하나의 학습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면은 뭘 할 수 있고 저기 가면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민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잘할 수 있는 것들 또 아니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상호작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네 번째는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는 어떤 건가? 예를 들어서 미래 교육의 힘 키워드가 교사, 지역, 분권, 협치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교사는 기존에 있던 이제 교사보다는 여기서는 그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는 마을 교사를 이야기하겠죠. 앞에 마을이 좀 빠진 건데 마을 교사 그다음에 당연히 지역이 함께해야 되겠죠. 이전에 혁신교육에서 이제 공교육에서도 새롭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육의 3주체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뭐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의 3주체라고 이야기했는데 혁신교육이 이야기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게 하나가 뭐냐면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교 운영위에도 지역 차례 대표가 한 분씩 들어오시죠. 그래서 지역이 들어오고 교육이 분권을 해야 되고 같이 지역과 협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미래교육의 힘 주제가 될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혁신교육은 지역화된 교육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혁신교육에서 이제 학교를
담보할 수 없는 학교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마을이 담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을 주민과 상용해서 마을의 어떤 동력 또 마을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아우르 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지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지역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같이 만족하기가 참 힘든 현재로지만 앞으로 만족하겠지만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혁신교육을 지역화된 교육을 이제 공고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학교 혁신과 마을 교육 공동체는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양방향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민간이 협력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한두 번 정도가 어떤 시군 사례처럼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아직까지 많이 미약하지만은 학교도 변하고 마을도 변하고 그래서 교육 전체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를 미래 설계를 위한 학습 플랫폼화해야 한다. 이거 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동안의 모든 교육은 공교육에 일입하고 있었고 학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학교가 이제 함께 가야 하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안에서 지역 교육, 마을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민주시민들이 만들어 나가고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지역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교육은 반드시 교육 주민자치와 만나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는 뭐가 다르지?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선생님? 이영선 선생님, 마을 교육 공동체하고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시간도 짧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마을 안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안에 마을 교육 공동체가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주제가 마을 교육 공동체는 교육이고 마을 공동체는 마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 마을 교육 공동체와 본인이 생각하시는 마을 공동체의 뭐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화를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금산에서 마을 활동가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겠구나. 그 부분이 행정에서는 교육청이 하는 일이 있고 진주 같으면 진주시청이 하는 일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의 이렇게 부서가 있고 책임지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 나는데 실제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안에 교육이 빠져 있다 하면은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에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져 왔던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굳이 마을 교육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교육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마을 공동체와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교육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 공동체 형성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굳이 구분할 수도 있고 굳이 구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름 때문에 말과 말고할 필요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의 실천적 의미가 오늘 하나로 이야기하면 마을이 학교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 또 마을이 아이들의 명태가 되는 것,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으로 키우는 것, 즉 주민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를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까지는 너무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우리가 구마시 일들을 통해서 계속 해왔었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람들 인식 속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이 학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다까지는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배움터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배움터는 학교로 안정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학교에서 벗어나서 만들어졌던 게 뭐 같은 맥락에 있는 학원, 사설 학원들이 그들도 배움터의 어떤 모습들을 담보하고 있었고, 마을이 그 아이들의 배움터라는 것들을 아직까지 이제 많이 부족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부터 좀 변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여기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마을 학교를 운영하시거나 마을 학교에 어쨌든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이제 우리부터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들,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 인식들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마을이 없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 마을 활동의 배움에는 마을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더 짚으면,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운동이나 문화라는 이야기, 그다음 또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주민 모두가 같이 생활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역이 하나의 학습 생태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 마을에서 선생님들부터 이제 같이 인식하셔야 그 전면의 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제가 2시간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질문을 좀 부족해서 2시간을 이제 할까 하다가 점심시간이 물려 있어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짧게 빨리 마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치면서 후보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가 자기 나누면 계획이 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후보는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동안 계속 해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작년, 올해 이렇게 이제 교육직을 위해 거의 첫 발을 내딛다시피 하고 있는데, 각 마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그 힘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우리 큰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걸 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제 금산마을이 진주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 모범생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패도 많이 하고 부족함도 많은 건데, 저희 마을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해도 괜찮아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하지마 교육을 많이 하고 괜찮아 교육을 좀 적게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가,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마을 교육에서도 실패해도 괜찮아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조금 더 훨씬 더 우리도 편안하고 아이들도 편안하고 마을 전체가 좀 더 편안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실패 많이 한 금산마을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